수연아, 아빠야. 미안하다.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그 입에 아빠라는 말 올리지 마세요. 아빠가 저희를 버리고 갔을 때 이미 제 마음속에 아빠라는 존재는 지워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상처와 용서, 그리고 선택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0년 전 성공을 쫓아 가족을 버리고 떠난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딸. 결혼식 날 문 앞에서 선 그를 본 순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연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웨딩드레스 매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 드레스는 어때? 내 어깨 라인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네요. 이걸로 할게요. 그래,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아, 그런데 부케는 어떤 걸로 할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결혼식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초대장 디자인부터 피로연 메뉴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나갔어요.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어서. 수연이 말을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진 것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수연아, 내가 고맙지. 아버지 없이 이렇게 잘 커서. 어머니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수연의 마음 한켠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외삼촌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날이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 그때의 공포와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하얗게 질린 채 누워있던 어머니의 모습, 의사가 말하는 과로와 스트레스라는 진단명. 엄마,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제가 있잖아요. 미안하다. 수연아, 엄마가 좀 더 건강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해 왔는지를. 아버지 민규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때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건설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가족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제공해 주었죠. 여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우리 이태리 여행 가자. 아빠, 정말이에요? 어린 수연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미안해. 수연아, 아빠가 또 출장을 가야 해. 점점 잦아지는 출장,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 그리고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아버지.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아버지는 점점 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연이 대학교 2학년이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아빠, 등록금이 부족해서요. 장학금을 받긴 했는데, 용돈까지는.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수연아, 아빠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 알바라도 해봐. 아빠, 제가 언제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부탁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안 된다. 끊는다. 뚜뚜뚜. 전화가 끊어진 후 수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그 일주일 후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연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집을 나갔어. 네? 그게 무슨... 젊은 여자야. 아빠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들었어.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바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괜찮다. 수연아,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지만 수연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그 후로 어머니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수연의 학비를 벌었어요. 엄마, 제가 휴학하고 일할게요.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그래야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니의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연도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이제 수연은 27살이 되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랑 준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수연 씨, 어머님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준호는 수연의 가정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연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수연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수연은 가끔 궁금했어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같은 시각 도시 외곽의 낡은 고시원에서 민규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박씨, 월세 언제 줄 거야? 벌써 2달째잖아. 고시원 사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민규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다음 주. 그런 소리 벌써 몇 번째야?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민규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다녔던 그는 이제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대로. 에이, 됐어. 이번 주 안에 못 주면 나가야 해. 알았지? 사장이 돌아간 후 민규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는 신문 구인구직란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50대 남자를 어디서 써주겠나. 민규는 중얼거리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에 걸리는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 철수였어요. 민규야,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너는 야, 나 어제 수연이 결혼식 청첩장 받았어. 너도 가냐? 민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이가 결혼해? 몰랐어? 다음 주 토요일이라던데. 신랑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전화를 끊은 후 민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의 결혼 소식을 친구를 통해 들게 되다니. 그럴 자격이 없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민규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돈이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 만난 연희. 26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부러워요. 사모님이. 연희의 달콤한 말들이 민규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집에서는 아내의 잔소리와 딸의 투정에 지쳐있던 차였거든요. 연희야,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을래? 정말이에요. 사장님과 함께라면. 민규는 가족을 버리고 연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투자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확실해. 내가 보장하잖아. 그런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기존 사업도 잘 되고 있었는데. 연희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민규의 확신에 찬 모습에 설득당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사업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부실한 시장 조사, 과도한 투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업자의 배신. 민규 형, 미안해. 난 빠질게. 뭐라고? 지금까지 함께 해왔는데 형도 알잖아. 이 사업은 망할 게 뻔해. 난 가족이 있어서. 동업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고 민규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더 큰 충격은 연희로부터 왔습니다. 오빠, 나 못 견디겠어. 이런 생활은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연희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게. 언제까지? 나도 젊음이 있을 때 다시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연희는 민규가 가장 힘들 때 떠났습니다. 그것도 민규 명의로 만든 카드로 몇 천만 원을 빼돌리고 말이에요. 이 사기꾼아, 내 돈 돌려놔! 하지만 연희는 이미 연락도 안 되는 상태였어요. 민규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 후로 5년 민규는 온갖 일을 다 해봤어요. 건설 현장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식당 설거지, 택배 배송까지. 하지만 나이 든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아저씨, 미안한데 젊은 사람으로 구하기로 했어요. 사장님, 아저씨는 좀 느리시네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거절의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존심도 무너졌어요. 어느 날 밤 민규는 술에 취해 옛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내와 딸은 이사를 간 지 오래였죠. 이제 딸의 결혼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있었다면, 내가 옆에 있었다면 수연이를 결혼식장까지 데려다 줄 수 있었을 텐데. 민규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진 속 6살 수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빠가 너무 바보였어. 그는 딸의 결혼식에 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가고 싶지만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규는 결심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수연이 행복한 모습을 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결혼식 당일 민규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씻었어요. 하지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낡았고. 결국 그나마 나은 검정색 바지와 회색 셔츠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간다. 아빠가 늦었지만 너의 행복한 모습만 보고 올게. 결혼식 당일 아침 수연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긴장돼서 잠이 안 와요. 엄마, 괜찮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어머니는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멋진 딸로 키워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 자란 건 너 자신의 힘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한 수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마치니 정말 공주 같았습니다. 수연 언니, 정말 예뻐요. 신랑이 기절하겠는걸요? 친구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어요. 고마워. 다들 너희가 있어서 더 든든해. 준호도 신랑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떨리죠? 당연하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친구들이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준호야, 수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잘해줘.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한편 식장 밖에서는 민규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식장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아니, 들어가서는 안 돼. 수연이가 싫어할 텐데. 민규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인데 자신만 초라했어요. 그래도 딸의 결혼식인데 멀리서라도 봐야지. 민규는 용기를 내어 식장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수연은 외삼촌과 함께 식장 입구로 나왔어요.
외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기로 했거든요. 수연아, 준비됐지? 네. 삼촌, 정말 고마워요. 뭘? 우리 수연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식장 입구 한켠에 서 있는 남자에게 멈췄어요. 초라한 옷차림, 허름한 모습. 하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수연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민규도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예뻐졌구나, 수연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어요. 민규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뭐 하세요? 여기서? 딸의 결혼식인데 아빠가 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아빠요? 10년 전에 이미 아버지는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엄마가 밤낮으로 일할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제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3개씩 할 때는요? 수연아. 가세요. 제발 가세요. 외삼촌이 상황을 파악하고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연아, 진정해. 오늘은 네 결혼식이잖아. 삼촌, 저 사람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수연은 외삼촌의 손을 꼭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당연한 반응이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하객들이 민규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신부랑 무슨 일이 있었나 봐. 표정이 안 좋던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민규의 귀에 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식장 안에서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수연은 외삼촌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준호가 수연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워. 고마워요. 하지만 수연의 얼굴에는 아까 전 충격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도 수연의 표정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결혼식은 차례대로 진행되었어요. 서약서 낭독, 반지 교환, 결혼 서약까지.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해 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수연의 마음은 온통 아까 전 일로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왜 나타났을까?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한편 식장 밖에서 민규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수연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나? 식장에서 흘러나오는 결혼행진곡 소리가 민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내 딸이 결혼하는데 나는 밖에서 듣고만 있다니. 민규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이며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하객들은 하나둘 식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식장 밖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떠날 줄 몰랐죠.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식장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쉬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끝났는데요. 혹시 하객이세요? 아, 아닙니다. 민규는 일어나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식장역 공원에 앉아 또다시 담배를 피웠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연도 끝나갈 시간이었어요. 수연과 준호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식장을 나왔습니다. 수연아, 정말 예뻤어.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언니들, 자주 연락해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 후 수연은 어머니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 딸 결혼식인데.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아까 식장 입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왔다는 얘기를 해야 할까요? 엄마, 아버지가 왔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식장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그냥 못 본 척하고 들어왔어요. 말도 안 했고요. 잘했어.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수연은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엄마는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보고 싶겠니?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연아, 내가 동정심을 갖는 건 이해해.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없었어.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용서해줄 필요는 없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신혼여행 가기 전에 집에 들러서 짐 정리하자. 네, 그래요. 세 사람이 식장을 떠나려는 순간 민규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행복해 보이네. 그걸로 됐어. 민규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수연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수연아, 넌 신혼여행 준비나 해. 엄마는 집에 가서 정리할 게 있어. 엄마도 푹 쉬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준호가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연이 잘 데리고 갈게요. 고맙다. 준호야. 우리 수연이 부탁해. 가족들이 헤어진 후 민규는 혼자 남겨졌어요. 어둠이 내린 거리를 걸으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수연이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어린 시절 딸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빠, 높이 높이. 우리 공주님 명령이니까. 그때는 수연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었죠.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했고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강해요. 아빠가 수연이를 지켜줄게. 하지만 정작 딸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는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민규는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한 병이랑 오징어 하나 주세요. 방으로 돌아온 민규는 소주를 따라 마셨어요. 쓰디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혼자 중얼거리며 술을 마시던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가족보다 돈을, 가족보다 젊은 여자를 택했을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민규 씨인가요? 저는 대은건설 김 과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일용직이긴 하지만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돈을 벌어서 뭐하나? 이제 수연이도 날 용서하지 않는데. 그래도 살아야 했어요. 비록 딸에게 미움받더라도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수연은 어머니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엄마, 내일 떠나면 한동안 못 볼 텐데 괜찮으세요? 뭔 소리야. 신혼여행 다녀와서 더 자주 오면 되지. 어머니는 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엄마가 끓여주는 차는 정말 맛있어요. 그럼 엄마표 차니까.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어제 일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연아,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궁금해.
엄마도요? 아무리 미워도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니? 수연은 어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놀랐어요. 그럼 왜 만나보지 않으세요? 만나서 뭘 하겠니?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혹시 아버지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이라. 그런 감정은 진작 사라졌어. 하지만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어. 그럼 어떤 감정이에요? 안타까움? 그런 게 아닐까. 그 사람도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결국 혼자가 됐잖아. 수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저였다면 더 미워했을 거예요. 수연아,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만 힘들게 해. 엄마는 그걸 깨달았어.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야. 네 마음이 중요해. 엄마,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미움에 사로잡혀서 네 행복을 놓치지는 마. 알겠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해서 멀리 가면 외로우실 텐데. 무슨 소리야. 엄마는 이제 내가 행복한 걸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야.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 없이도 이렇게 훌륭한 딸로 키워주셔서. 엄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그날 밤 수연은 어머니 품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수연을 데리러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이 데리러 왔습니다. 어서 와, 준호야. 아침은 먹었니? 네, 먹었습니다. 수연이는 준비 다 됐나요? 응, 다 됐어. 수연은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와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신혼여행 잘 다녀와.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준호도 정중히 인사했어요. 차가 출발하자 어머니는 손을 흔들어 배웅했습니다. 수연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수연아, 어머님과 좋은 시간 보냈지? 네, 엄마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준호에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얘기들. 그래, 어머님 말씀이 항상 오라. 준호는 수연의 복잡한 심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수연아, 무슨 고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 부부잖아. 고마워요, 준호 씨.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움에 사로잡혀서 내 행복을 놓치지 마라. 하지만 10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를 쉽게 내려놓을 수는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수연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어요. 준호와 함께 꾸민 새 집에서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 내가 만들어줄게. 준호는 요리를 잘하는 남편이었어요. 수연은 그런 준호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느 날 수연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신혼생활은 어때? 좋아요. 준호 씨가 잘해줘서. 다행이다. 차 한잔 할래? 네,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버지 소식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철수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더라. 고시원에서요? 수연은 놀랐어요. 한때 큰 집에서 살던 아버지가 고시원에서 산다니. 일용직 일을 한다고 하던데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어. 수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그런 소식 들으면 안타깝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어머니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며칠 후 수연은 혼자 시간을 내어 아버지가 산다는 고시원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수연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시원 건물 앞에 도착한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하지? 아니, 들어가면 안 되지. 그때 건물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근처 골목으로 숨었어요. 아버지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민규는 피곤한 듯 어깨를 늘어뜨리고 걸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많이 늙었네. 수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민규는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과 김밥 하나를 샀어요. 저게 저녁이구나.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때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고시원으로 돌아가자 수연도 그 뒤를 따랐어요. 1층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아버지의 방이 보였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민규는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혼자서 쓸쓸하게 저녁을 먹는 모습이 수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외로웠구나. 수연은 문득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자신만의 상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민규가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민규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수연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그의 입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워하고 싶었지만 저렇게 쓸쓸한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요. 10년간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었거든요. 수연은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버지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준호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아, 어디 갔다 와? 네, 잠깐 엄마 보고 왔어요. 수연은 거짓말을 했어요. 준호에게 아버지를 보러 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잘 계시지? 응, 잘 계셔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쓸쓸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걸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우리를 버리고 간 건 아버지잖아. 수연은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어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어요. 준호 씨, 오늘 엄마랑 쇼핑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 네, 그럴게요.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수연아, 이 옷 어때? 내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예뻐요. 엄마도 하나 사세요. 엄마는 됐어. 너나 예쁜 거 입어.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앉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아, 요즘 어때?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그래요? 준호 씨랑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왜요? 엄마? 내 아버지 얘기인데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교통사고요? 많이 다치셨어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더라. 수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다.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어머니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엄마, 혹시 가보실 생각은? 아니야. 그럴 생각은 없어. 다만 네가 가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어. 수연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할까요? 집에 돌아온 수연은 준호와 상의했어요. 준호 씨, 저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수연은 그동안 숨겨왔던 아버지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결혼식 날 있었던 일부터 최근 교통사고 소식까지 준호는 조용히 수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 모르겠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가보고 싶기도 하고. 수연아,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준호의 따뜻한 위로가 수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수연은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수연은 간호사에게 민규의 병실을 물어봤어요. 박민규 씨요. 3층 302호실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병실 앞에 선 수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규가 나왔어요. 깁스를 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아, 수연아. 민규는 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많이 다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넌 어떻게? 엄마한테 들었어요.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수연아. 정말 고마워. 병실로 들어가세요. 서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아버지, 과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수연은 아버지의 말을 막았어요. 아직은 과거를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빨리 나으세요. 알겠어, 수연아.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대화를 나눈 것이거든요. 병원을 나오며 수연은 생각했어요.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도 사람이구나. 집에 돌아온 수연은 준호에게 병원 방문 이야기를 했어요. 어땠어? 복잡했어요. 미워하고 싶었는데 아프신 모습을 보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잖아. 준호의 이해심 있는 반응이 수연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 후로 수연은 가끔씩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민규는 딸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해 했어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딸이 자신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수연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 생활에만 신경 써. 네, 알겠어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소통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수연의 선택을 이해해 주었어요. 수연아, 내가 후회하지 않으면 돼. 네, 엄마,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연은 깨달았어요. 용서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민규 역시 딸에게 완전한 용서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수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아버지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준호와 함께 웃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가끔씩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며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먼 추억이 되었지만 딸이 가끔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수연아, 다음에 올 때는 준호도 함께 와. 아버지가 괜찮으시면 물론이지. 사위를 제대로 인사도 못 받았는데. 수연은 아버지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민규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연을 통해 전해 듣는 소식에 안도하곤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많이 겸손해지셨어요.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이야. 어머니의 말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담겨 있었지만 예전 같은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수연은 준호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준호 씨 데려왔어요. 어서 와. 그동안 수연이를 챙겨줘서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장인어른. 저야말로 수연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규는 사위의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준호야,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해. 아빠가 못해준 것들을 자네가 채워줘. 걱정 마세요. 평생 잘해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수연에게 임신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수연아. 어머니는 기뻐하며 딸을 안아주었어요. 할머니가 될 준비해야겠네. 우리 손주 보려면? 엄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수연은 임신 소식을 아버지에게도 전했어요.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민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수연아, 정말? 네. 아직 초기지만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민규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아,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네, 아버지.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민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아빠가 너무 성급했어. 몇 달 후 수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고 준호도 아버지가 된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네. 수연이 닮았어. 엄마, 아이 이름은 준서예요. 준호의 준자에 서연의 서자구나. 좋은 이름이야. 병원에서 태어난 후 수연은 고민했어요. 아버지에게 손주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결국 수연은 아기 사진을 찍어서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아버지,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진을 받은 민규는 한참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예쁘다. 수연아, 정말 예뻐. 이름은 준서예요. 준서, 좋은 이름이구나. 민규는 손주의 사진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비록 직접 안아볼 수는 없었지만 사진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수연은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준호도 최선을 다해 아내와 아이를 돌봤습니다. 수연아,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행복해요. 그래,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지. 어느 날 수연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어요. 우연히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아기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갈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야.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미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준서는 이제 5살이 되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한 분밖에 없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연은 당황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멀리 계셔서 그래.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연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수연은 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준서에게 할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준호는 놀라며 수연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겠어?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서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 다음 날 수연은 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엄마, 준서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결정한 일이라면 지지해 줄게.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수연은 준서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준서가 밝게 인사했어요. 민규는 손주를 직접 본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 준서야. 할아버지, 저 5살이에요. 그래, 우리 준서가 벌써 5살이구나. 민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주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준서가 무서워해요. 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그래.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준서는 할아버지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또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준서야. 할아버지가 준서를 많이 사랑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그 후로 수연은 가끔씩 준서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았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준서에게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엄마, 가끔은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다. 이제는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만날 용기는 아직 없어. 그래도 언젠가는. 누가 알겠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민규는 손주를 만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아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준서를 보여줘서 고마워. 아버지, 건강만 하세요. 준서가 커서 할아버지를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아빠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수연은 어머니가 되면서 더욱 성숙해졌고 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민규는 뒤늦게나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는 오후였어요. 수연은 준서와 함께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눈 예뻐요. 그렇지? 준서야, 할아버지도 이 눈을 보고 계실까? 할아버지도 눈 좋아하실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민규 역시 고시원 창가에서 같은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준서야,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 눈은 계속 내렸고 그들 각자의 삶도 계속 흘러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겨울날이었어요. 수연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을 떠난 아버지와 그 상처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낸 딸 수연. 결혼식 날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가족이라서 모두 용서해야 한다는 건 어쩌면 너무 잔인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도 책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가 남겨진 사람에게 더 깊게 새겨지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삶의 기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이야기 하나가 따뜻한 등불처럼 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